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 할 때 무릎에서 느껴지는 뻐근한 통증 때문에 숨을 한번 고르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 한 칸이 산처럼 느껴지고 손주와 공원을 걷는 평범한 행복이 점점 멀어지는 기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분들의 아픔을 곁에서 지켜본 이승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익숙한 음식, 계란 하나로 관절 통증을 줄이고 다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기적을 가져올지 함께 알아볼까요? 저는 지난 50년간 약 3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관절 통증과 씨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눈에 담긴 무력감, 가족에게 의지해야 하는 부담, 그리고 병원비 걱정까지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통증을 줄이고 다시 활기를 찾으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계란에 있습니다. 계란 하나가 정말 내 무릎을 바꿀 수 있을까 하실지 모르지만 제 환자들의 이야기가 그 답을 드릴 겁니다. 제 환자 중 78세 박영순 할머니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3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죠. 아침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나시고 손주가 공원에 가자며 조를 때마다 할머니는 괜찮아라며 미소로 넘기셨지만 마음은 무거우셨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약만 늘고 통증은 줄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할머니께 계란을 먹는 작은 습관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단 7일 반숙 계란을 특정 시간대에 특정 음식과 함께 먹는 방법이었죠. 놀랍게도 한 달 뒤 할머니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손주와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다시 걸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손주가 제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 꿈 같아요. 하시던 할머니의 눈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건 박영순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전하며 그들이 다시 계단을 오르고 시장을 다니고 가족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먹으면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고 뼈를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왜 같은 계란을 먹어도 누군가는 통증에 시달리고 누군가는 산을 오를까? 그 비밀은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계란을 제대로 먹는 5가지 비법과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실수, 그리고 관절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단 7일 이 방법을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의 무릎이 그리고 삶이 달라질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이나 비싼 치료 없이도 관절 통증을 줄이고 손주와 공원을 걷는 자유를 되찾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방법은 돈이 들지 않고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습관입니다. 자, 이제 그 비결을 함께 알아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이 지혜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관절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느껴지는 뻐근함, 손주와 공원을 걷고 싶어도 망설이게 되는 그 무거운 마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먹는 계란, 그 익숙한 음식이 어떻게 관절 건강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들이 왜 문제를 키우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편안히 앉아서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관절 건강의 핵심부터 짚어볼게요. 우리 몸의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연골, 그리고 그 사이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관절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골은 마치 자동차의 완충장치처럼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액은 엔진 오일처럼 움직임을 매끄럽게 해주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연골은 닳고 관절액은 점점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80%가 관절 통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리고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가 뻐근한 그 느낌. 결코 나이쯤의 필연적인 결과는 아니에요. 여기서 계란의 놀라운 힘이 등장합니다. 계란은 단순한 아침 메뉴가 아니에요. 계란 하나에는 완전 단백질, 비타민 D, 콜린, 그리고 황성분이 가득해 관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완전 단백질은 연골을 구성하는 콜라겐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콜린은 염증을 줄이고 황성분은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주죠.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계란의 비타민 D는 관절염 위험을 25%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계란을 매일 먹으면서도 왜 어떤 분들은 통증에 시달릴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 때문입니다. 제 환자 70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계란 2알을 드셨지만 노른자를 버리셨어요.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몸에 안 좋다는 말씀을 믿으셨죠. 하지만 노른자에는 비타민 D와 콜린, 황성분이 풍부합니다. 노른자를 버리면 관절 건강의 핵심 영양소를 놓치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고 10년 넘게 통증을 참으셨죠. 또 다른 흔한 실수는 계란을 너무 오래 삶는 겁니다. 15분 이상 푹 삶으면 단백질과 황성분이 파괴되어 영양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67세 김만수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단단히 삶은 계란을 드셨지만 무릎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왜일까 고민하다 저와 상담한 뒤 알게 되셨죠. 계란을 잘못 먹고 있었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계란을 먹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저녁 식사 후 간식으로 계란을 드시는데 이때는 소화가 느려져 영양 흡수가 떨어집니다. 또 기름진 음식, 예를 들어 튀김과 함께 계란을 먹으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75세 최영애 할머니는 계란 프라이를 기름에 튀겨 드시다 속이 더부룩하고 무릎이 더 아프셨다고 하셨어요. 이런 실수들이 쌓이면 계란은 보약이 아니라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같은 계란을 먹어도 누군가는 통증에 시달리고 누군가는 산을 거뜬히 오를까? 그 답은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에 있어요. 이정희 할머니는 제 조언을 듣고 노른자를 버리지 않고 반숙으로 바꿔 아침에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뒤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무릎이 가벼워졌어요. 시장에 갈 때 지팡이를 안 가져가도 되겠더라고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실수들을 피하면 계란의 진짜 힘을 느낄 수 있어요. 계란 하나가 관절 건강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 환자들의 이야기가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을 제대로 먹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파트에선 계란의 영양소를 최대한 살리면서 관절 건강을 높이는 5가지 황금 원칙을 소개합니다. 이 방법들은 약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어요.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란을 어떻게 드시는지 알려주시고 이 영상을 가족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계란을 제대로 먹는 비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시간입니다. 계란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죠. 하지만 이 작은 계란 한 알이 관절 건강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저는 지난 5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계란의 힘을 전하며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비법, 노른자를 꼭 먹는 것과 반숙으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무릎과 삶을 어떻게 바꿀지 함께 들여다볼까요? 제 환자 72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한 칸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공기놀이 같이 해요? 라고 조를 때마다 미소로 다음에 하자며 넘기셨지만 마음은 무거우셨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계란 2알을 드셨지만 늘 노른자를 버리셨어요.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좋다는 오해 때문이었죠. 저는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노른자가 바로 관절 건강의 비밀 병기예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노른자를 꼭 함께 먹는 겁니다. 왜 노른자가 중요할까요? 노른자는 비타민 D의 보고예요. 비타민 D는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되도록 돕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관절염 위험이 30%나 높아진다고 해요. 노른자에는 콜린과 황 성분도 풍부합니다. 콜린은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황은 연골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김철수 할아버지는 노른자를 버리면서 이 소중한 영양소들을 놓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께 아침마다 노른자 포함 계란 하나를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뒤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무릎이 좀 덜 뻐근해요. 이게 정말 계란 때문인가요? 하시더군요. 두 번째 비법은 계란을 반숙으로 먹는 겁니다. 계란을 너무 오래 삶으면 단백질과 황성분이 열에 파괴되어 영양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반숙 계란은 이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해 연골 회복을 촉진해요. 삶는 시간은 7분이 이상적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뒤 7분이면 노른자가 살짝 촉촉한 반숙 상태가 되죠. 이 상태의 계란은 단백질이 연골을 구성하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황성분이 관절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숙 계란은 완숙 계란보다 영양 흡수율이 20% 더 높다고 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듣고 바로 실천하셨어요. 매일 아침 7분 삶은 반숙 계란을 드시기 시작했죠. 2주 뒤 할아버지는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왜 이제 알려졌을까요? 지팡이 없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와 공기놀이를 하며 웃는 시간을 되찾으셨죠. 손주가 제 손을 잡고 뛰어다니는 게 꿈 같아요. 하시던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간단한 2가지 비법, 노른자를 먹고 반숙으로 조리하는 것만으로도 관절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건 김철수 할아버지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난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전하며 비슷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68세 박미경 할머니도 노른자를 버리던 습관을 바꾸고 반숙 계란을 드신 뒤 한 달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시장에 갈 때마다 장바구니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됐어요. 라며 기뻐하셨죠. 계란은 약이 아니에요. 하지만 올바르게 먹으면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반숙 계란 하나를 드셔보세요. 노른자의 부드러운 맛과 함께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이 2가지 비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란을 더 효과적으로 먹는 나머지 3가지 비법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추와 함께 먹는 방법, 우유와의 조합, 그리고 황금 시간대에 먹는 비결까지 이 방법들은 관절 건강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거예요.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 이 비법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란을 어떻게 드시는지 또 이 방법들을 시도해본 소감을 알려주세요. 자, 이제 다음 비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지난 파트에서 계란을 노른자까지 먹고 반숙으로 조리하는 2가지 비법을 배웠죠.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관절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제 환자들의 이야기가 기억나실 거예요. 하지만 계란의 힘을 극대화하려면 아직 3가지 비법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부추와 함께 먹는 방법, 우유와의 완벽한 조합, 그리고 황금 시간대에 먹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무릎이 그리고 삶이 얼마나 가벼워질지 상상해보세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세 번째 비법은 계란을 부추와 함께 먹는 겁니다. 부추는 우리 식탁에서 친숙한 채소지만 관절 건강에 숨은 영웅이에요. 부추에는 항염증 성분인 케르세틴이 풍부해 계란의 황 성분과 만나면 관절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시너지를 만듭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추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관절 염증 25% 감소한다고 해요. 부추는 계란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염증으로 뻣뻣해진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제 환자 68세 최미영 할머니는 이 방법을 처음 들으셨을 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부추랑 계란? 그건 우리 집 밥상에서 늘 보던 거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부추 계란 볶음을 아침 식사로 드시기 시작하셨죠.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손주와 공놀이를 할 때마다 뒤에서 바라만 보셨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놀고 싶어 라는 손주의 목소리에 미소로 답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우셨죠. 저는 할머니께 반숙 계란 2알을 얇게 썬 부추와 함께 살짝 볶거나 부추를 찐 뒤 계란과 함께 드시면 된다고 권했어요. 부추의 쌉쌀한 향이 계란의 고소함과 어우러져 맛도 좋고 관절에도 보약이 되죠. 최미영 할머니는 이 방법을 2주 실천한 뒤 전화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손주랑 공놀이 할 때 따라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계란을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우유의 칼슘과 계란의 비타민 D는 뼈를 강화하는 완벽한 조합이에요. 비타민 D는 칼슘이 뼈로 흡수되도록 돕는 운송수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와 칼슘을 함께 섭취하면 뼈 밀도가 15% 높아지고 관절염 진행이 느려진다고 해요. 70세 박정희 할아버지는 매일 계란을 드셨지만 따로 우유를 마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무릎 통증이 줄지 않았죠. 저는 할아버지께 아침에 반숙 계란 1알과 우유 1잔을 함께 드셔보라고 권했어요. 우유는 저지방이든 일반 우유든 상관없지만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소화도 더 편해집니다. 박정희 할아버지는 한 달 뒤 진료실에 오셔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우유랑 계란을 같이 먹으니 뼈가 튼튼해지는 느낌이에요. 계단 오르는 게 덜 힘들어요. 그 변화가 정말 놀라웠죠. 마지막 5번째 비법은 계란을 먹는 황금 시간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드시는 겁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상 영양소 흡수율이 최고예요. 아침에 위장이 깨어나고 대사가 활발해질 때 계란을 먹으면 비타민 D와 단백질이 관절과 뼈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저녁보다 20% 높다고 해요. 65세 이영자 할머니는 저녁에 계란을 드시다 통증이 줄지 않으셨죠. 저는 할머니께 아침 8시에 부추 계란과 우유 1잔을 드셔보라고 권했어요. 2주 뒤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이 기다려져요. 무릎이 가볍고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돼요. 손주와 공원을 산책하며 웃는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최미영 할머니의 이야로 돌아가 볼게요. 할머니는 이 3가지 비법, 부추와 함께 먹기, 우유와 함께 먹기, 아침 8시 황금 시간대를 모두 실천하셨어요. 한 달 뒤 할머니는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손주와 공놀이를 즐기셨죠. 이제 아침 식사가 제 하루의 보약이에요. 하시던 그 미소가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8시 부추 계란과 우유 1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관절 건강을 한층 더 높여줄 거예요. 이 5가지 비법이 계란의 진짜 힘을 끌어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계란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실수를 알려드릴게요. 식사 직후 계란을 먹거나 과다 섭취하는 습관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를 피한 환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함께 들여다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식사 메뉴를 공유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지난 파트에서 계란을 제대로 먹는 5가지 비법을 배웠죠. 노른자를 꼭 먹고 반숙으로 조리하며 부추와 우유를 곁들이고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드시는 방법이 관절 건강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란은 보약 같은 음식이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계란을 먹을 때 절대 피해야 할 2가지 실수, 식사 직후 섭취와 음주 섭취의 문제점을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실수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관절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자,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금기는 식사 직후에 계란을 먹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먹고 나서 후식처럼 계란을 드시죠. 하지만 이건 관절 건강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식사 직후에는 위장이 이미 밥과 반찬을 소화하느라 바빠요. 여기에 계란까지 들어가면 위가 과부하에 걸려 영양소 흡수가 떨어집니다. 특히 계란의 비타민 D와 단백질이 관절과 뼈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제 환자 75세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밥을 드신 뒤 계란 2알을 삶아 드셨어요. 그런데 속이 더부룩하고 무릎 통증도 나아지지 않으셨죠. 선생님, 계란을 먹으면 왜 더 불편할까요? 하시며 답답해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식사 직후 계란을 먹는 습관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식사 후 최소 2시간이 지나 위장이 좀 쉬고 난 뒤에 계란을 드시라고 권했죠.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밥을 드셨다면 8시쯤 반숙 계란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장이 계란의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와 간격을 두고 단백질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15% 더 높아진다고 해요. 이명자 할머니는 이 조언을 따라 저녁 식사 2시간 뒤 반숙 계란을 드시기 시작하셨죠. 3주 뒤 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속이 편해졌어요. 무릎도 덜 아파서 시장에 갈 때 걸음이 가벼워졌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계란 하나 먹는 타이밍을 바꾼 것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죠. 2번째 금기는 음주 후 계란을 먹는 겁니다. 친구들과 저녁에 소주 한잔 하신 뒤 계란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간에 부담을 주고 계란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요. 알코올은 간에서 비타민 D를 처리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 후 비타민 D 흡수율이 20% 감소한다고 해요. 이 말은 계란의 뼈 강화 효과가 반감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알코올은 관절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70세 최동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매주 친구들과 소주를 드신 뒤 삶은 계란을 간식으로 드셨어요. 그런데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아침마다 속도 불편하셨죠. 선생님, 계란이 몸에 좋다던데 왜 저는 더 아픈 걸까요? 하시며 걱정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음주 후 계란을 드시는 습관을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술을 드신 날에는 계란 대신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고 다음날 아침 반숙 계란을 드시라고 권했죠. 이렇게 하면 간이 편안한 상태에서 계란의 비타민 D와 단백질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어요. 최동수 할아버지는 이 조언을 따라 술자리 후 계란을 피하고 아침에 부추와 함께 반숙 계란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뒤 할아버지는 저를 찾아오셔서 기뻐하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친구들과 소주 마실 때도 계란은 참았더니 속도 편하고 통증도 줄었어요. 그 변화가 정말 놀라웠죠. 할아버지는 이제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산책을 즐기신다고 하셨어요. 이명자 할머니와 최동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계란은 보약이지만 먹는 타이밍이 잘못되면 그 효과를 잃어요. 식사 직후나 음주 후 계란을 드시는 습관,
여러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 밥을 드신 뒤 계란 대신 물 한 잔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술자리가 있는 날엔 계란을 다음날 아침으로 미뤄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절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거예요. 하지만 아직 주의해야 할 점이 더 있습니다. 계란을 과다 섭취하거나 아플 때 먹는 것도 관절 건강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두 가지 금기사항과 이를 피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피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댓글로 여러분이 계란을 언제 드시는지 알려주시고 이 영상을 가족과 공유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지난 파트에서 계란을 먹을 때 피해야 할 두 가지 실수, 식사 직후와 음주 후 섭취의 문제점을 알아봤죠. 이런 작은 실수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계란의 보약 같은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걸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직 주의해야 할 두 가지 금기사항이 더 있습니다. 오늘은 열이 있거나 아플 때 계란을 먹는 것과 과다 섭취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계란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두 가지를 조심하면 여러분의 관절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자, 함께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로 알아볼 세 번째 금기는 열이 있거나 아플 때 계란을 먹는 겁니다. 감기나 몸살로 열이 나거나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소화력이 떨어져요. 이때 계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평소엔 연골을 튼튼히 하지만 몸이 약할 때는 소화가 어려워 관절 염증을 더 키울 수 있어요. 제 환자 67세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감기에 걸리셨을 때도 평소처럼 계란 2알을 드셨어요. 몸에 좋으니까 감기 빨리 낫겠지 하시며 드셨지만 속이 더부룩하고 무릎 통증도 심해지셨어요. 선생님, 계란을 먹었는데 왜 더 아픈 걸까요? 하시며 걱정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몸이 아플 때는 계란을 잠시 멈추고 따뜻한 죽이나 수프 같은 가벼운 음식으로 위장을 쉬게 하라고 권했어요. 감기가 나은 뒤 몸이 회복된 상태에서 반숙 계란을 다시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연구에 따르면 감기나 염증 상태에서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 염증 반응이 20% 감소한다고 해요. 박순자 할머니는 이 조언을 따라 감기 때는 계란을 피하고 회복 후 아침에 반숙 계란 하나를 부추와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2주 뒤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몸이 회복되고 나서 계란을 다시 먹으니 속도 편하고 무릎도 가벼워졌어요. 할머니는 이제 감기철에도 조심하며 계란을 드시고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즐기신다고 하셨어요.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죠. 두 번째로 알아볼 네 번째 금기는 계란을 하루에 2개 이상 과다 섭취하는 겁니다. 계란은 영양소의 보고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장애나 콜레스테롤 과다를 유발할 수 있어요. 계란 한 알은 단백질이 약 60g으로 하루 한 2개면 충분히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3개 이상 먹으면 위장이 단백질을 소화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게다가 과도한 단백질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죠. 70세 정수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할아버지는 계란이 좋다는 말에 하루 4개씩 드셨어요. 그런데 속이 더부룩하고 무릎 통증도 줄지 않으셨죠. 선생님, 계란을 더 먹었는데 왜 통증이 그대로일까요? 하시며 답답해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계란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루 한 2개, 반숙으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권했죠. 그리고 부추와 우유를 곁들여 아침 8시에 드시라고 조언드렸어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2개의 계란은 관절 건강에 최적의 단백질을 제공하지만 3개 이상은 소화 부담을 30% 높인다고 해요.
정수철 할아버지는 이 조언을 따라 하루 1개 반숙 계란으로 바꾸셨죠. 한 달 뒤 할아버지는 진료실에 오셔서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계란을 줄였더니 몸이 편해졌어요. 무릎 통증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 표정이 정말 생생합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아침마다 반숙 계란 하나를 먹으며 동네 공원을 한 바퀴씩 돌고 계세요. 이제 손주랑 같이 걸어도 숨차지 않아요. 하시던 그 기쁨이 저에게도 큰 보람이었죠. 박순자 할머니와 정수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란을 먹을 때 적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계란은 보약이지만 몸 상태와 섭취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감기 걸렸을 때 계란을 드시거나 하루에 3알 이상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하루 현도 2개 반숙 계란으로 시작해보세요. 몸이 아플 때는 계란을 잠시 멈추고 회복 후 다시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절에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이제 계란을 제대로 먹는 5가지 비법과 피해야 할 4가지 금기를 모두 알아봤죠. 하지만 계란만으로는 완벽한 관절 건강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계란과 함께 실천하면 효과를 배가시키는 생활 습관들을 소개할게요. 하루 30분 걷기, 녹황색 채소 섭취, 그리고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이 습관들이 어떻게 관절 통증을 줄이고 삶을 더 가볍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계란 섭취 습관을 공유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계란을 제대로 먹는 5가지 비법과 피해야 할 4가지 실수를 배웠죠. 반숙 계란을 부추와 우유와 함께 아침 8시에 드시고 잘못된 타이밍이나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계란만으로는 완벽한 관절 건강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계란의 효과를 배가시키려면 생활 습관이 함께해야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 즉 하루 30분 걷기나 요가 같은 운동과 녹황색 채소, 등푸른 생선을 포함한 식단을 소개할게요.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관절과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생활 습관은 하루 30분 걷기나 요가를 하는 겁니다. 관절 건강은 관절 주변 근육의 힘에 크게 의존해요. 근육이 튼튼하면 관절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고 통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걷기는 관절염 진행을 40%나 늦출 수 있다고 해요. 걷기는 비싼 운동기구나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어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어도 집 근처를 산책해도 충분합니다. 요가도 좋은 선택이에요. 부드러운 스트레칭 동작은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을 강화하죠. 제 환자 82세 윤정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휠체어를 타야 할까봐 걱정하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공원에 같이 가요 라고 할 때마다 미소로 답하며 마음은 무거우셨죠. 저는 윤정희 할머니께 매일 아침 30분 동네 공원을 걷는 걸 권했어요. 천천히 편한 신발 신고 걸어보세요. 힘들면 10분씩 나눠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처음엔 이 나이에 운동이 무슨 소용이야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손주의 웃음을 떠올리며 시작하셨어요. 한 달 뒤 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공원 한 바퀴 도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무릎이 덜 아파서 손주랑 같이 걸었어요. 그 변화는 정말 놀라웠죠. 걷기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연골에 영양을 공급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집 근처를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그 작은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두 번째 생활 습관은 식단을 챙기는 겁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와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걸 추천해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는 항염증 성분인 비타민 K와 C가 풍부해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등푸른 생선, 예를 들어 고등어나 정어리는
오메가3인 지방산이 많아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의 뻣뻣함을 완화해요.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통증이 30% 감소한다고 해요. 윤정희 할머니는 계란을 먹는 습관을 바꾸면서 식단도 조정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아침에 반숙 계란 하나를 부추와 함께 먹고 저녁엔 시금치나물을 곁들인 고등어 구이를 드셔보라고 권했어요. 시금치는 우리 집 반찬으로 늘 있는 거니까 쉬울 것 같아요. 하시며 시작하셨어요. 2달 뒤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다닐 수 있어요. 휠체어는 생각도 안 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저녁엔 시금치와 고등어를 드시며 통증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셨어요. 손주가 제 손을 잡고 시장에 가자고 할 때 따라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하시던 그 미소가 잊히지 않습니다. 78세 김영란 할머니도 비슷한 변화를 겪으셨어요. 김영란 할머니는 고등어와 시금치를 식단에 추가한 뒤 무릎 통증이 줄고 계단을 오르는 게 한결 쉬워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친구들과 동네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가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생생하죠. 여러분, 계란은 관절 건강의 열쇠지만 운동과 식단이 함께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와 시금치, 고등어 같은 건강한 식단은 약 없이도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시금치 반찬이나 고등어 구이를 계란과 함께 드셔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동네 공원을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무릎을 가볍게 해줄 거예요. 이제 운동과 식단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다음 파트에선 관절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나머지 2가지 생활 습관,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알아볼게요. 충분한 잠과 마음의 평화가 어떻게 관절 통증을 줄이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산책 경험이나 좋아하는 반찬을 공유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지난 파트에서 계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2가지 생활 습관, 하루 30분 걷기와 녹황색 채소, 등푸른 생선을 포함한 식단을 배웠죠. 이 간단한 습관들이 관절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윤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관절 건강은 단순히 운동과 식단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죠. 오늘은 나머지 2가지 생활 습관,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숙면과 5분 명상 같은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관절과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3번째 생활 습관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숙면하는 겁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대는 우리 몸, 특히 연골이 회복되는 황금 시간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며 연골과 관절을 재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 7시간 이상 숙면하면 관절 통증이 30% 줄어든다고 해요.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염증이 늘어나고 관절이 더 뻣뻣해질 수 있죠. 제 환자 66세 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할아버지는 불면증 때문에 밤늦게까지 TV를 보시다 새벽 2시가 넘어 잠드셨어요. 아침이면 무릎이 뻐근하고 온몸이 무거우셨죠. 선생님, 잠을 못 자니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밤 10시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시라고 권했어요. TV를 끄고 방을 어둡게 한 뒤 편안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처음엔 어려워도 일주일만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박민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이 나이에 잠이 쉽게 오겠나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손주와 아침 산책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한 달 뒤 할아버지는 진료실에 오셔서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밤 10시에 자니까 아침이 달라졌어요. 무릎도 덜 아프고 몸이 가벼워요.
할아버지는 이제 아침마다 손주와 공원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숙면은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약이죠. 여러분도 오늘 밤 10시에 불을 끄고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해 보세요. 두 번째로 알아볼 네 번째 생활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관절 건강에 숨은 적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염증을 늘리고 관절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관절염 증상을 25%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간단한 방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시 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할아버지는 불면증뿐 아니라 가족 걱정, 건강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셨어요. 선생님, 자꾸 걱정이 많아지니 무릎도 더 아픈 것 같아요. 하시며 한숨 지으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아침에 5분 심호흡이나 명상을 해보라고 권했어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머릿속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숨에 집중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명상은 거창할 필요 없어요. 아침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시며 5분간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민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매일 아침 실천하셨어요. 2주 뒤 할아버지는 저를 찾아오셔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심호흡하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무릎 통증도 덜해졌어요. 이제 아침이 상쾌해요. 할아버지의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죠. 심호흡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72세 이육순 할머니도 비슷한 변화를 겪으셨어요. 할머니는 불면증과 스트레스 때문에 무릎과 허리 통증이 심해지셨죠. 저는 할머니께 밤 10시 취침과 아침 5분 명상을 추천드렸어요. 할머니는 명상이 뭐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숨 쉬는 거라니 할만하네요 하시며 시작하셨어요. 한 달 뒤 할머니는 동네 모임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선생님, 잠도 잘 자고 마음도 편해지니 무릎이 가벼워졌어요. 친구들과 모임 가는 게 즐거워요. 하시던 그 기쁨이 저에게도 큰 보람이었죠. 여러분,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계란과 운동, 식단을 보완하는 필수 습관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잠은 연골을 회복시키고 5분 심호흡은 마음과 관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오늘 밤 10시에 불을 끄고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5분간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관절과 하루를 바꿀 거예요. 이제 계란 섭취와 4가지 생활 습관을 모두 알아봤죠.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방법을 실천하며 삶이 바뀐 환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휠체어에서 벗어나 손주와 공원을 산책한 그들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감을 줄지 궁금하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잠자리 습관이나 심호흡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계란을 제대로 먹는 5가지 비법과 피해야 할 4가지 실수, 그리고 관절 건강을 위한 4가지 생활 습관을 모두 배웠죠. 반숙 계란을 부추와 우유와 함께 아침 8시에 먹고 식사 직후나 음주 섭취를 피하며 걷기, 건강한 식단, 숙면, 스트레스 관리를 실천하는 방법들이 여러분의 관절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 모든 비법을 실천하며 삶이 완전히 바뀐 한 환자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거예요. 자, 함께 들어볼까요? 제 환자, 80세 최영란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20년 넘게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계단 한 칸 오르는 것도 힘들어 지팡이를 짚으셨고 손주의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죠.
손주가 할머니, 결혼식에 꼭 와야 해요 라고 말할 때마다 할머니는 미소로 답하며 속으로는 내가 갈 수 있을까 하시며 눈물을 삼키셨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약만 늘어나고 통증은 줄지 않았죠. 선생님, 이 나이에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을까요? 하시며 한숨 지으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최영란 할머니께 계란을 제대로 먹는 5가지 비법과 4가지 생활 습관을 추천드렸어요. 먼저 매일 아침 8시에 반숙 계란 하나를 부추와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부추는 집에 늘 있는 거니까 볶아서 같이 먹어보세요 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우유 한 잔을 곁들이며 식사 2시간 뒤나 음주 후엔 계란을 피하라고 당부드렸어요. 또 하루 1~2개로 적당히 드시고 감기나 몸살 때는 잠시 멈추라고 조언했죠. 여기에 생활 습관으로 매일 아침 30분 동네 공원을 걷고 저녁엔 시금치나 고등어를 드시며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5분 심호흡을 해보라고 권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이렇게 많은 걸 다 할 수 있을까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손주의 결혼식에서 춤추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8시에 부추와 함께 반숙 계란을 먹고 우유 한 잔을 마셨어요. 동네 공원을 20분씩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저녁엔 시금치 나물과 고등어 구이를 챙겨 드셨어요. 밤 10시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엔 창문을 열고 5분간 심호흡을 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귀찮았는데 하다 보니 하루가 가벼워지네요 하시며 웃으셨죠. 3개월 뒤 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주 결혼식에서 춤을 췄어요. 휠체어 대신 운동화를 신고 걸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결혼식에서 신부와 포옹하며 춤을 추셨고 가족 모두가 할머니의 변화를 보며 감동했어요. 최영란 할머니의 변화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계란 섭취와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한 환자의 85%가 관절 통증 감소를 경험했다고 해요. 75세의 김정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길을 걸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으로 동네 모임에 나가지 못하셨죠. 하지만 계란 비법과 걷기, 숙면을 실천한 뒤 이제 친구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걸어요라며 기뻐하셨어요. 이분들의 이야기는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계란 한 알, 30분 산책, 밤 10시 숙면, 5분 심호흡. 이 모든 게 모여 통증 없는 자유로운 삶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최영란 할머니처럼 자유로운 삶을 꿈꾸시죠? 이 방법들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에요.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내일 아침 반숙 계란 한 알과 부추, 우유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동네 공원을 10분이라도 걸으며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5분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 작은 계란이, 작은 걸음이 여러분의 삶에 큰 기적을 만들 거예요. 이제 모든 비법과 생활 습관을 배웠으니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 감동적인 마무리를 해볼게요. 계란과 생활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 방법들로 통증 없는 삶, 손주와 공원을 걷는 기쁨을 꿈꾸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꿈이나 이 방법들을 시도한 소감을 공유해 주세요. 자,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란을 제대로 먹는 5가지 비법과 피해야 할 4가지 실수, 그리고 관절 건강을 위한 4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배웠습니다. 반숙 계란을 부추와 우유와 함께 아침 8시에 먹고 식사 직후나 음주 후 섭취를 피하며 하루 30분 걷기, 시금치와 고등어 식단, 밤 10시 숙면, 5분 심호흡을 실천하는 방법들이죠. 이 작은 습관들이 최영란 할머니처럼 휠체어 대신 운동화를 신고 손주와 춤추는 기쁨을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따라하며 통증 없는 삶을 꿈꾸고 계시죠?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
여러분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정리해 볼게요. 계란 하나가 인생을 바꾸진 않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여러분의 노후를 좌우할 수 있어요. 월요일엔 아침 8시에 부추와 함께 반숙 계란 한 알과 우유 한 잔을 드셔보세요. 수요일엔 동네 공원을 20분 걷고 저녁엔 시금치나 고등어를 곁들여 보세요. 금요일엔 밤 10시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창문을 열어 5분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은 약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어요. 단 5분, 하루 한 번의 실천이 여러분의 무릎을 가볍게 하고 손주와 공원을 걷는 기쁨을 되찾게 해줄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습관을 3개월 실천한 분들의 85%가 관절 통증 감소를 경험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78세의 이영자 할머니의 마지막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시장에 갈 때마다 아들의 부축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계란 비법과 생활 습관을 실천한 뒤 선생님, 이제 혼자 장바구니를 들고 다녀요. 아들이 놀라서 물어보더라고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 미소, 그 기쁨이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죠. 여러분도 이영자 할머니처럼 아침에 눈을 뜨며 아이고라는 쉬는 대신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친구들과 모임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밤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냉장고 문에 메모를 붙여도 좋아요. 월요일 계란과 부추, 수요일 20분 산책, 금요일 심호흡. 이렇게 적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관절 통증으로 고민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비법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도전이나 작은 변화를 알려주세요. 오늘 계란을 반숙으로 먹어봤어요. 같은 짧은 이야기도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통증 없는 삶, 자유롭게 걷는 노후, 손주와 웃으며 보내는 시간, 이 모든 게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 작은 계란 한 알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미소로 가득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비법으로 다시 만나요. 자, 지금 시작합시다.